안녕하세요. 세 번째 시간이죠? 예, 오늘은 특별조치법에 관해서 보도록 할 건데요. 이거는 사실 하나 이렇게 해서 나뉘는데 저는 이제 뭉뚱그려서 통합을 시켰죠. 왜냐하면 이 하위 항목들이 상당히 유사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떨어뜨리지 않고 외우는 게 더 편해요. 기본계획과 실태조사는 기본법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이쪽에 보이지 않죠? 너무 비슷비슷해서 1입니다. 숫자 1, 2. 자, 그러면 소기업, 소상공인과 여성, 그리고 장애인 기업, 여성 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계획과 실태조사 숫자 부분에서 이렇게 바꿔가지고 내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부분을 꼭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자, 보면 위자료 써놨어요. 여기다가 이게 위원회입니다. 위원회. 그럼 보면 금융지원위원회, 균형성장 촉진위원회, 장애인기업 촉진위원회 이런 위원회가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소상공인진흥원, 그 다음에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이렇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 이 소상공인진흥원이 설립을 해요. 이 지원센터를. 그럼 볼까요?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이걸 또 설립을 하죠. 자, 한국장애경제인협회가 이 한국장애경제인 종합지원센터 이런 걸 설립을 해요. 자, 여기서 명칭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지원센터는 진흥원에서 혹은 이 협회에서 만든다는 거, 그리고 이 위원회는 각각 다 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다 외우시고 나면 혜택 같은 게 각자 다르겠죠? 그죠? 얘네들도 혜택이 또 따로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비교해서 외우셔야 합니다. 제가 프린트를 이제 뽑으라고 드렸었는데 자료를 올려놨죠. 이제 그 자료를 뽑으시면 의외로 양이 많아요. 그래서 페이지로 총 4페이지 정도 돼요. 4페이지면 사실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하지만 달달달 외워야 하기 때문에 약간 머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읽어볼게요. 프린트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 소기업이랑 소상공인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소기업에서 중기업을 제외한 더 작은 기업을 말하는 거였죠.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주된 사업에 판정을 했어요. 자, 과거에 저희가 뭘 배웠었죠? 겸업자. 그죠? 만들고 와이셔츠 만드는 데에서 어떤 거를 주된 사업으로 판단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여기서도 매출의 기준이다. 자, 중복되죠? 예, 대부분의 법이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 헷갈리는데 그런 걸 잘 정리를 해놓으면 매우 도움이 됩니다. 자, 소기업 지원 계획과 실태조사는 매 3년마다 시도지사가 정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중소기업 청장이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데는 중소기업 청장이 정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정확히 정리를 꼭 하셔야 돼요. 제 것만 보지 말고 스스로 손으로 써서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A4 용지에 처음부터 공부한 걸 조금씩 정리를 해서 이틀로써 정리를 하면 머릿속에 쏙쏙 들어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자, 금융지원위원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파트별로 세 가지 파트별로 이런 위원회가 있어요. 자, 이런 위원회의 특징이라던가 위원장은 누군지 혹은 위원들은 누구며 임기가 몇 년이 되면 연임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꼭 배우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기업 청장입니다. 그리고 그 위원들 있죠? 위원들은 2년의 임기를 거쳐요. 그러니까 임기가 2년이라 이거죠. 근데 1회 안에서 연임이 가능하다 이런 경우도 있고 2회 안에서 연임이 가능하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금융지원위원회에는 몇 회간에서 연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냥 연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간사 1인을 둔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아래 보면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에서 의결을 한다는 건데 이게 뭐냐면 100명이 있어요. 이 위원회에. 그러면 50명 이상이 출석을 해서 그 나머지 그 과반수 이상이 이제 찬성을 해야 의결이 되는 거죠. 한다 안 한다 이런 게. 자, 아래 가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죠. 문제에서 뭐 위원회 임기의 연임 여부를 묻는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당연히 요 세 개의 그 연임 여부가 다르기 때문이죠. 자, 이런데 소기업이랑 소상공인은 혜택이 또 따로 있어요. 이거는 얘네 셋의 공통적인 혜택이 아니라 소기업 소상공인만의 혜택이니까 외워두셔야 합니다. 자, 볼까요? 그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을 등록할 경우에 공장 등록을 간소화시켜 줍니다. 자, 뭐가 생각나죠? 창업지원법이 살짝 생각나죠? 왜? 공장 등록 의제를 일괄제 처리해 준다 그랬었죠? 창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서는 이제 500제곱미터 이거를 바꿔서 나와요. 그죠? 뭐 치사하게 500제곱미터를 500m라고 하던가 뭐 이러진 않아도 이 숫자는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수도권의 경우는 이제 사무실 창고의 바닥을 포함을 해요. 자, 이 면적에서 사무실 창고 바닥을 포함한 전체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일 때 이런 특례를 주는 거고, 수도권 외 지역은 자, 이 사무실 창고의 바닥을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헷갈리죠? 자,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땅값이 비싸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무실 창고의 바닥까지 포함을 하는 거고요. 수도권 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 창고의 바닥을 포함하지 않아도 넓겠죠. 충분히. 뭐 그렇게 저는 외워서 정리를 했으니까 각자 정리를 하셔서 외우시고요. 이 부분도 시험에 꼭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외우셔야 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아마 작년 이제 2011년 이전 문제에서 이 부분이 출제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 혜택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부담금을 면제를 시켜주는 거예요. 자, 500제곱미터랑은 또 별개예요. 그래서 이제 공장 설립을 수도권 외 지역에서 이제 하면 수도권 지역에서는 포함이 안 됩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 1000제곱미터 미만 면적에 이하 아닙니다. 이하 아니에요. 미만이에요. 한마디로 이거죠. 수도권 외 지역에서 면적이 1000m 미만이거나 혹은 이제 뭔가 공장 단지를 쳐요. 단지가 있겠죠. 공장 단지들. 근데 거기에 들어오는 공장들의 50% 이상이 소기업인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농지 보전 부담금이라던가 뭐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개발 부담금 이런 거를 이제 혜택을 주는 거죠. 안 내도 되게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 말고도 다른 뭐 부담금 뭐 개발비 뭐 이런 거 면제해준다 이런 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랑 헷갈리게 해서 나옵니다. 자, 소상공인진흥원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거죠. 소상공인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소재지의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자, 제가 첫 시간인가 두 번째 시간에 강의를 했었죠. 모든 기업은 소재지의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이 된다. 창업할 때 소재지에 설립 등기하면서 그날부터 창업이 된다. 이 얘기예요. 예. 그리고 소상공인은 재단법인이라는 거. 자, 얘 재단법인이고요. 얘 사단법인, 재단법인이에요. 이거 섞어가지고 나오니까 꼭 외우셔야 돼요. 얘네 둘은 사제인데 얘는 지훈자체예요. 다르죠. 구분하셔야 되고 얘는 사단법인인지 재단법인인지 나와있지도 않습니다. 그런 부분 정확히 외우십시오. 자, 또 볼까요? 유사명칭 과태료가 있어요. 자, 우리 첫 시간에 기본법에서 과태료 부분 뭐 고의성이 세고 뭐 일부러 뭐 안 하고 막 거짓말하고 반항하고 고의성 있게 그럼 500만 원이고 아니면 300만 원이다 이랬었죠? 여기서도 과태료가 있어요. 유사명칭을 쓰는 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얘가 제일 금액이 세요. 1000만 원이에요. 나머지 500, 700, 뭐 300. 자, 이 과태료 금액은 각자 다르기 때문에 꼭 외우셔야 합니다. 이것도 숫자잖아요. 자, 소상공인진흥원이 설립을 하는 게 뭐가 있냐? 그럼 소상공인 지원센터예요. 자, 이 센터들은 얘네 위에 있는 애들이 다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시험 문제에서 은근히 자주 나오는 거니까. 자, 소상공인 지원센터는
소상공인진흥원이 지역별로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요. 중소기업청장은 이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제 고시를 해요. 중소기업청장 다른 걸로 바꿔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꼭 외우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작년에 문제 나왔던 게 또 뭐가 있느냐? 제 기억에. 자, 업무에 관해서 나와요. 제가 지금 많이 생략을 해가지고 양이 줄었는데, 소상공인진흥원이랑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업무가 다르겠죠. 자, 그러면 얘가 얘를 만들었겠죠. 그죠? 그러면 얘가 보다 좀 포괄적이고 두리뭉실한 업무를 하고 얘는 좀 구체적인 업무를 해요. 왜냐면 얘 한 업무가 10개 정도 있고 얘가 한 10개 정도 있으면 이거 외울 수 없잖아요. 얘네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지선다형에서는 얘 4개, 얘 하나 딱 넣었을 때 느낌이 딱 와요. 아, 얘 좀 약간 구체적이다. 걔를 집어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어떤 문제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업무에 관련한 문제가 나와요.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런 문제가. 그러면 오지선다형이잖아요. 4개가 비슷비슷해요. 그 업무에 대한 범위라던가 그런 부분이. 하나는 약간 더 구체적이라던가 하나는 더 두리뭉실하다. 그러면 걔가 답인 거예요. 걔를 찾아서 찍으셔야 됩니다. 100%는 아니에요. 하지만 일일이 외우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노력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 없다 이거죠. 자, 그러면 소기업 소상공인 끝났고요. 여성기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범위가 있습니다. 상법상은 회사고, 그죠? 당연히 회사겠죠. 뭐 상법상 회사가 아니라 비영리 법인이다. 그럼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성이 임원일 경우에요. 자, 그 말은 뭐냐? 공동지분을 갖고 있던가 혼자 이제 대빵이든가 이런 경우인데, 공동지분을 갖고 있으면 여성 경제인이 50% 이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출자점이 더 커야 돼요. 한마디로 내가 좌지우지 할 수 있어야 그게 여성기업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 확인 방법이 있어요. 또 근데 그거는 뭐 중소기업 청장이 알아서 뭐 정해가지고 고시를 하는 거겠죠. 자, 실태조사는 2년, 지원계획, 기본계획은 1년마다 수립을 하는 거예요. 자, 지원계획, 기본계획 뭐 이거 용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계획 짜는 거랑 그 다음에 실태조사하는 거랑 요 두 가지만 구분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기본계획 여기 제가 여기 써놓은 게 있는데, 뭐 기본계획은 매년 2월 말에 중소기업 청장이 수립하고 추진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2월 말로 돼 있든가 3월 말로 돼 있으면 답이 안 나오겠죠? 그건 그냥 틀려버리시는 거죠, 뭐. 그죠? 그렇게까지 치사하게는 안 내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정말 여유가 있다, 시간 여유가 있고 난 머리가 좋다 이러면 외우셔도 됩니다. 자, 균형성장촉진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그리고 역할과 기능이 있고 간사가 있고요. 지원 방식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다 외우셔야 해요. 자, 특히 지원 방식은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한 거 하나를 뽑자면, 자,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를 해줘요. 이 여성경제인이 설립한 회사, 여성기업이 만든 뭐 물건이라던가 그런 거는 공공기관에서 막 사주는 거예요. 좀 치사하죠? 그죠? 여자만 우대해주고. 어쨌거나. 자, 그래서 5%, 3%를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물품이나 용역은 5%까지는 사주고, 공사의 경우는 3%까지는 이제 얘네들한테 맡겨주는 거죠. 근데 요 5%, 3% 숫자가 바뀌어서 나온다거나, 아니면 물품 용역을 5%라고 해야 되는데 물품 용역을 3%로 바꾼다거나 해서 문제가 나오니까 이 숫자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제 한국여성경제인 협회, 뭐 어쩌거나 이하 그냥 협회라고 할게요. 여자협회, 여성협회가 만드는 게 뭐예요? 지원센터죠. 정확히는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예요. 근데 앞에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뭐 용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성하고서 뭐 지원센터면 이건 거죠, 그냥. 자, 여성 모시기 지원센터는 사단법인이다. 그럼 틀린 거예요. 이건 재단법인이니까. 그런 식의 문제가 나오고요. 여기서 뭐 대표라던가 특징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대표는 이사회가 선임을 하고 중소기업 청장이 승인을 한다. 근데 이사회가 승인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중소기업 청장이 승인을 한다. 라는 말만 나온다던가 이러면 틀리는 거죠. 이사회가 승인을 한다.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 말장난을 좀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캐치를 하셔야 합니다. 장애인 기업으로 넘어갈게요.
장애인 기업도 마찬가지로 얘랑 똑같아요. 지원 계획은 매년 하고요. 실태조사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렇죠? 이 범위가 뭐냐면 이제 누굴 장애인으로 볼지, 그리고 그 다음에 장애 경제인이란 누구인지를 정해놨어요. 뭐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범위를 정해놓은 게 따로 그렇게 없죠. 왜냐면 여성은 딱 보이잖아요. 여성인지. 그렇죠? 자, 장애인의 범위. 상위 등급 1에서 7급 판정을 받은 장애 경제인이 이제 상시 근로자 충수의 30% 이상일 경우에는 이제 그 기업을 장애인 기업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대빵이랑 상관이 없어요. 얘는 대빵이랑 상관이 있죠. CEO가 여성이면 오케이다. 하지만 얘는 CEO가 중요한 게 아니죠. 기업에서 30% 이상 장애 경제인이 있으면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에는 장애인 기업으로 보는 거죠. 단 소기업은 적용을 하지 않아요. 얘는. 왜? 얘가 혜택이 훨씬 좋거든요. 만약에 내가 소기업인데 장애 경제인이 30% 이상인 기업이에요. 그러면 이걸 안 쓰고 이걸 쓴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촉진위원회로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촉진위원회죠. 장애인 기업 촉진위원회. 중소기업청에 두고요. 중소기업청 아래에 있는 거죠. 그리고 위원장은 누굴까요? 중소기업청장이 아니라 중소기업 차장이에요. 헷갈리죠? 자, 위원은 20인 이내이며 임기는 2년. 얘는 연임을 못합니다. 연임에 관한 얘기가 없어요, 아예. 그리고 혜택은 뭐 장애인 창업 뭐 할 때 뭐 특례를 주고 뭐 자금 지원해주고 경영능력 향상 지원해 이외에 블라블라 많아요. 근데 다 비슷비슷한 말이고 하니까 굳이 시험에 나오지 않고요. 시험에 나와도 패스. 그리고 이제 그 아래 보시면 한국장애경제인협회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사단법인이죠. 사단법인 요거 꼭 외우셔야 됩니다. 구분을 다 하셔야 돼요. 자, 사단법인 그리고 이런 협회를 만들 때 창립총회를 합니다. 창립총회가 뭐냐면 처음에 회사를 만들 때 총회를 하는 거예요. 자, 장애경제인 5인 이상의 발기인과 100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대요. 그러면 적어도 5명 이상이 같이 만들어야 되고 나머지 이제 100명, 장애경제인 100명이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설립허가에 필요한 서류가 뭐 한 6가지 정도 있어요. 이거 문제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헷갈리죠. 외우기 어려워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외울 수 있느냐? 반복이죠. 그래서 이 법령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해서 한 10번 정도 하면 이제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거 아니다라는 감이 와요. 100% 아닌데 한 90% 아니다라는 느낌이 와요. 그래서 체크를 하면서 푸시면 됩니다. 어렵죠? 어려워요. 촉이 없는 사람은 정말 힘든 과목입니다. 자,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가 있어요. 이건 재단법인입니다. 재단법인. 자, 혜택이 또 있겠죠? 혜택은 뭐 국공유지를 무상대부 해주고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뭐 만들 때 나 기업 만드는데 이거 땅 비싸 좀 해줘. 해준다 이거죠. 근데 2년 이내에 시행을 해야 돼요. 자, 우리 과거로 또 올라가 볼까요? 공장 설립할 때 뭔가 혜택을 줬는데 4년 안에 뭐 완공해야 되고 3년 어쩌고저쩌고 1년 이상 뭐 쉬면 안 돼. 그러면 뭐 취소돼.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런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각자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알아서 잘 외우셔야 돼요. 이건 뭐 제가 머릿속에 집어넣어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또 과태료 얘기가 있어요. 장애인의 명의를 도용하면 3천만 원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이제 벌금 이런 걸 매긴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명칭을 사용할 때는 과태료 100만 원. 자, 이 차이가 뭐냐면 얘 유사명칭 했을 때 1,000만 원이었죠. 얘 유사명칭 하면 100만 원이에요. 근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건 뭐냐면 유사명칭을 쓰는 게 아니라 장애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거예요. 난 정상인인데 나 회사 만들 때 장애인 기업 하고 싶어. 혜택이 좋으니까. 그래서 저기 뭐 아는 사람 장애인 로비해가지고 좀 대장인 것처럼 해줘.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고용한다던가 그런 거짓말. 그러면 벌금을 맞는 거죠. 그죠? 당연히 맞아야겠죠. 자, 여기서 모든 과태료가 다 똑같아요.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진술기한을 10일을 줍니다. 진술해봐라. 한번 너 변명 한번 해봐. 그리고 이제 불복 시에는 고지받고 30일 이내에 중소기업 청장한테 불복한다고 고지를 해야 하고, 이제 끝까지 협의가 안 되면 나중에 소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
끝났네요. 예. 금방 끝나죠? 별로 쓴 것도 없고 말한 것도 없어요. 그냥 단지 제가 지금 해드리는 거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하고 이런 거를 꼭 외우셔야 한다는 걸 알려드리고자 하는 거지 여기서 다 설명을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이게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 스스로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시험은 충분히 60점이 넘습니다. 예.